네, 코화 2월 20일 금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이준호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각각 하루 만에 1억 달러 이상 순유출되면서 암호화폐 공포 심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행인 건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법인 클래리티 법안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재작년과 작년 초 국내 장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RWA, 스테이블 코인, AI 에이전트 결제 등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언젠가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응원의 말씀과 함께 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살펴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윤주 대표, 블루밍비트 이수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슈 확인에 앞서서 2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봅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상승하다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쭉쭉쭉쭉 가줬으면 좋겠는데 꺾이고 있고요. 반면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약하지만 그래도 영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8.39%로 여전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7.91%입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네, 7%대 위로 계속해서 도미넌스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금이 여전히 안전 자산을 선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13.05%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내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도는 마이너스 0.01%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이 채팅창을 켜놓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코인도 많이 남겨주시고 요즘 코인 힘들다 이런 말씀도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좀 위로의 말씀도 전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으로 보여주시죠. 네, 페드 연준 내부 분열 격화, 비트코인에는 찬물. 수연 기자, 이게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말지도 아니고 금리 인상, 그러니까 아예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1월 FOMC 회의록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 연준이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문서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1월 27일에서 28일 FOMC 의사록을 보면요. 이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당분간 중단하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을 했지만 올해 후반 정책 방향은 좀 엇갈렸거든요. 의사록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하락하면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인하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는 반면 일부는 물가 둔화가 확실히 재개됐다는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가 완화가 정당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세게 들어가면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도 했죠. 그러면 시장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 아니라 방향이 뒤집힐 수 있다. 이거를 좀 두려워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예상보다 느리게 내려온다면 금리 인상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 연내 완화 전화 기대가 약해진 것이고 이게 위험 자산 조정으로 좀 이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1월 FOMC 공개록이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뭐 미장이든 비트코인이든 좀 밀리긴 했지만 원래 연준은 항상 2% 이걸 외쳤기 때문에 네. 뭐 또 외치던 걸 이야기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좀 가격이 끌어올려 가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다음 이슈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미국과 이란 긴장 고조. 안전자산 쏠림의 비트코인 날벼락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트코인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좀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 커졌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F-35나 F-22 등 여러 대의 전투기 편대가 급파됐고 공증 급유기나 조기 경보기, 지휘 통제기 등 같은 지원 전력도 대거 이동했죠. 해상 전력도 좀 증강돼서 에이브라햄 링컨호 등에 이어서 핵 추진 항모 제럴드 알포드 함도 중동으로 향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 전문 매체 FX 엠파이어는 이란과 미국의 긴장 고조 소식 이후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급격히 이동했다고 짚었고요. 실제로 해당 소식이 나온 뒤에 금, 은이 급격하게 올랐고 유가도 공급 차질 우려로 배럴당 65달러를 상회했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 속에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은 등 안전자산으로 좀 쏠렸고 비트코인은 확실히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영원 간다. 검색량 급증.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공포 심리가 2022년 FTX급이다. 연준 금리에 더해서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에서 비트코인이 제로로 갈 것이다, 영원으로 갈 것이다라는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슈인데요. 이거 진짜 이제는 도망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확실히 좀 공포가 커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슈가 그렇게 FTX급으로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공포가 좀 커진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로 갈 것이다라는 검색어가 2022년 11월 FTX 사태 이후 최고치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가격 흐름과 좀 맞물리는데요. 비트코인이 2025년 10월 6일 사상 최고가 약 12만 6천 달러에서 현재 약 6만 6천 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거의 50% 하락했는데 공포 탐욕 지수도 9 정도 부근까지 급락해서 2022년 테라 붕괴나 이 FTX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도 싶기도 한데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공포가 가득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윤주 대표와 함께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온체인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모든 거래와 보유 정보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고 장기 보유자나 기관, 고래들의 거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정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코인계 여왕 우리 이윤주 대표가 코마워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니까 코마워를 시청하시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대표님? 노력해보겠습니다. 맞잖아요. 정말 양질의 정보를 항상 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양질의 정보를 가져와 주셨을지. 오늘 코스피가 5,800선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또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보였죠.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 사실 좀 많이 좀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지금 온체인적으로 보여지는 지표도 웬만해서 제가 좀 긍정적인 소식들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호재가 없어요. 비트코인 영원 간다 뭐 이런 소식과 거의
맞물리네요. 영원 간다라는 내용은 제가 들고 오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온체인적으로 조금이라도 희망의 실마리를 좀 드리고자 찾아봤지만 네. 아쉽게도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약세장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힌트들이어서 네.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래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설날 지나고 사실 국내 증시도 조금 그래도 좀 쉬어가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께서 좀 예상을 하셨다가 오히려 이틀 연속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저력을 보여주는데 네. 아마도 그거 같아요. 어떤 명절에 이제 네. 온 가족이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온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 모이면 이제 서로 돈 버는 걸 얘기하겠죠. 아, 그렇죠. 나 하이닉스 사서 얼마 벌었다. 삼전 사서 얼마 벌었다. 하니까 아직 사지 않았었던 우리 삼촌, 고모, 이모, 사촌까지 전부 다 설 끝나고 매수를 한 거야. 그래서 국내 매수세가. 증시는 더 갔어. 하지만 그 설 모임 때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사서 얼마 잃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죠. 사려고 했던 사람도 사지 않게 되잖아요. 좀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시장에 짙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 연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비트코인은 홀로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큰 손들까지 사실상 최근에는 좀 거래소로 대규모 이체를 시키고 있는 게 온체인상에서 체크가 되면서 매도 시그널이죠. 네, 리테일들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기관들의 자금들까지 사실상 방향성을 잃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바이낸스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지난 30일 동안 고래들의 움직임을 축적을 해봤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 이 주황 색깔 부분이 고래들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로 얼마큼 비트코인을 많이 이체하고 있냐라는 지표인데 지금 주황색 끝부분이 거의 위에까지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2024년 이후로 가장 많은 고래들의 물량이 거래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설날 지나면서 비트코인 한때 6만 5천 달러까지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은 6만 7천 달러 다시 회복을 해줬죠. 지금 거래소로 유입된다라는 건 사실상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변동성 확대 구간과 동행되는 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와중에도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유입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라는 인식과 함께 또 단기 반등에 대한 시그널로도 작동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지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추후에도 공유를 드리겠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간임은 확실해 보인다라는 게 전반적인 업계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약세장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전략을 좀 총알을 묶어놔야 된다. 진짜 강세장이 시작됐을 때 바로 일발 장전해서 두두두두두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실 거예요? 네? 하실 거예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일단 무서운데 어쨌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살펴봤을 때 뭐 당연히 장전을 해놨다가 조금이라도 태동의 시그널이 보였을 때 막 올라가주면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상황상 그럴 가능성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또 체크가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지표가 Z스코어라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온체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Z스코어인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현물 Z스코어가 아니라 선물 기반의 Z스코어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선물 쪽에 대한 데이터를 늘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Z스코어가 지금 파란색 바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상황이죠. 1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평균보다 이제 변동성과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1 아래 음수로 내려가면은 그만큼 좀 네거티브한 가격 변동성을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쭉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그대로 그려지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과 완벽히 커플링 되는 지표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 Z스코어 지금 마이너스 1.95
말 그대로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같이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고 네. 선물이 먼저 가고 현물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지표가 지금 선물에 대한 Z스코어이기 때문에 이 선물 Z스코어가 마이너스 1.95라는 건 현물 쪽에서에 대한 가격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량 장기 평균 대비 지금 Z스코어가 쭉 올라가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레버리지가 빠지면서 투자 열기가 식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같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 레버리지가 많이 쌓여서 그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은 지금 거품이 아예 없는 상황. 무서워서 다 도망쳤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 훤히 내다보이는 아무런 안개도 끼지 않은 청정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더 빠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과열에 대한 청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약세장의 시작이다. 재정비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내가 최대한 발목에서 잡아봐야지 하고 저점에 들어가시면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지하실까지, 벙커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이 저점이겠거니 하고 들어가는 움직임보다는 완벽한 바닥이 나올 때까지의 시그널을 더 기다려보자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가 거의 좀 객관적이라 볼 수 있는데 바닥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도 비트코인 소식 수현 기자가 오늘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좀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어떤 희망이 보일까? 미 상원 의원 클래리티법 4월 통과 기대. 코인베이스도 해법 보인다. 이게 규제가 명확하게 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명확한 호재로 읽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방향성은 호재가 맞습니다. 호재예요. 왜냐하면 사실 코인베이스가 계속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런 코인베이스마저도 일단 좀 해법이 보인다라고 했던 건 호재가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타협할 의사가 있다. 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조금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일단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버니 모레노 상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18일 CNBC 인터뷰에서 통과 시점을 묻는 질문에 희망적으로는 4월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도 일단 마러라고 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주최 포럼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업계와 은행권 의회 관계자들이 이 시장 구조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모두가 같이 좀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좀 말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뭐 미장은 AI가 있고 국장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가 있고 이런데 우리 코인장에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보면 큰 호재성인 하나의 총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지막 방아쇠가? 남은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상반기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됐던 게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전통 금융권의 이자와 좀 비슷하다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 부분이 좀 진전이 된 건가요? 사실은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모레노 의원 역시 해당 부분을 좀 짚긴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 방정식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모레노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역시 과거 클래리티법 초안에 반대하면서 지지를 철회했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 코인 금지 조항과 이 SEC를 주요 규제 구간으로 좀 명시한 부분이 업계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월에 지지를 철회했다고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4월 통과 기대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 쟁점 정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지금입니다. 마지막 이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확인해 봅니다. 과연 긍정적인 헤드라인일지 미 백악관 스테이블 코인 제한적 보상 지지 은행권 반발 무마 나선. 드디어 좀 백악관이 손과 발을 걷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보상 관련 이야기를 더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백악관이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그러니까 보상 문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라고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기자님,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면은 네. 이제 백악관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을 좀 이제 걷고 네, 두 손을 이제 걷고 이제 백악관이 중재안을 공식적으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백악관이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특정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클래리티법 다음 초안에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월가 주요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문구를 조율했고요. 백악관은 이걸 반영한 수정 초안을 조만간 돌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 중입니다 수준이 아니라 초안에 남기겠습니다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또 언급을 드렸지만 은행권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이자잖아요. 이게 사업성이 너무 겹친다. 네, 그렇죠. 인데 왜 갑자기 백악관이 허용 쪽으로 기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 네, 그렇습니다. 다 해주진 않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고문인 이 패트릭 위트가 이끈 협상팀이 직접 절충안을 낸 겁니다. 네. 사실 원래 이 백악관이 은행하고 업계한테 숙제를 내줬잖아요. 절충안 가져오라고. 가져와라. 근데 얘네가 사실 제대로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계속 싸웠잖아요. 네, 계속 싸우고 절충안 안 가져오고 숙제 제대로 안 하니까 금쪽이. 결국에는 얘네들끼리 냅두면 영원히 숙제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답답하니까 직접 나선 것 같고요. 오은영 선생님처럼 나서주신 거네요. 네,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절충안을 가져왔냐면 이제 은행 예금처럼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어도 이자 주는 구조는 제한하되 특정 활동이나 이 거래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제나 거래, 사용과 같은 활동에 붙는 리워드 성격은 열어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리워드 받잖아요. 저희도. 그런 이제 리워드적인 성격은 열어주고 사실상 이제 예금 대체처럼 작동하는 건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이 사실 우려하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예금 기반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잠식하는 거를 사실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불안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뭐 포인트 같은 거는 보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이자 자체는 안 된다. 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이거 은행권도 좀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좀 그래도 은행권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은행의 입장은 사실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은행권이 현실적으로는 타협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니어스법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상자산 플랫폼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적 폭넓은 자율성을 좀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니어스법이. 그래서 은행권이 이번 절충안마저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존 법 체계가 유지되면서 업계에 더 유리한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제한적으로라도 틀을 잡아두는 게 이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를 줄이는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부 반대파 상원 의원들도 설득까지 고려하면 절충안을 좀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충안이 좀 수용돼서 저희는 뭐 법 두 싸움 잘 모르겠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어쨌든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악관이 우리 편 들어줬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뭐 확실히 업계 쪽은 좋아하겠죠. 코인 업계 쪽? 네, 업계 쪽은 확실히 좀 톤이 긍정적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 협회 CEO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백악관 회의가 보상 문제를 둘러싼 미해결 과제를 진전시켰고 시장 구조 입법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건설적 계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는 일단 레일 위로 다시 올렸다는 느낌으로 보는 거죠. 네. 근데 방금 정상 궤도까지 올려놨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4단계 정도 남았잖아요. 법안 통과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여기부터가 좀 진짜 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일단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좀 필수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쪽 요구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요. 디파이 영역에서의 불법 행위자 제재 요건을 강화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 협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 정부 당국자의 가상자산 산업 직접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이 법안에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백악관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 지금 코인 사업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CFTC와 SEC의 공석 인수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요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대부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보상만이 문제가 아니어서 좀 아직 너무 산 넘어 산인데, 그러면 이 상원은행위원회가 밀어붙인다면 표결이 또 당파 싸움으로도 가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상원은행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는 당파적 표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그럼 상원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백악관이 은행권 달래기용으로 어쨌든 절충안을 공식 지지하면서 내부 큰 쟁점 하나는 레일에 올렸긴 했는데 이 민주당 요구를 어떻게 묶어서 초당적으로 만들지가 다음 관문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클래리티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우리 암호화폐에 핑크빛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두 기자님과 대표님이 핑크빛 옷을 입고 와주셨었어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좀 핑크빛 전망을 바라는 마음에서 입고 와주신 것 같은데, 댓글에서 두 기자님들, 이제 대표님 미모가 날로 빛이 나신다, 또 이런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도 우리 핑크빛만 있길 바라며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 가격 정황을 좀 살펴주신다고요? 네, 좀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말 그대로 하락세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돌파해주지 못하면 추가 하락은 그냥 100%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저항이, 그러니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 있고, 또 한 주가 지나면 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 있고,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같이 낮아지는 좀 슬픈 차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0달러가 원래 우리의 지지 구간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또 저항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현재 65,000달러까지도 지지선이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날 연휴 동안 비트코인이 65,000달러도 다시 한번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65,000달러를 재테스트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만약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커 보인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한 이란과의 사태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래량 없이는 우리가 이 저항 돌파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달은 결론적으로도 다시 한번 월봉 기준 하락 마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도 하락세 기형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바로 보여주시죠. 네,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3거래일 만에 순 유출 전환, 기관들 발빼나. 이게 기관들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들어와 줬다가 버티지 못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숫자나 이게 꽤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더리움이 사실 지난해 말만 해도 기관들이 잘 버텨줘서 좀 계속 가격이 지탱되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더 T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 18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전체 순유출 규모가 4,25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상품에서 3,06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피델리티 상품에서도 823만 달러 순유출, 인베스코에서도 367만 달러의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기관 자금이 다시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심리 회복이 더딘 그림이죠. 사실 주간으로 보면 그 폭은 더 큰데요. 이더리움은 현물 ETF가 현재 4주 연속으로 순유출이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만 보면 1억 6,582만 달러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참. 네. 기운이 빠집니다. 이거를 헛웃음만 나오죠. 네, 지금 저도 계속 이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까,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나오니까 시청자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갔는데, 소식은 맨날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한숨만 나올 뿐인데, 그런데 여기서 기관 차원에서 좀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코마워에서도 살짝 다루긴 했는데, 피터 틸이 이더리움 DAT, 이더질라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참 좋은 소식을 들고 오고 싶었는데
좋은 소식이 도저히 없어서 참 근데 이게 슬프더라고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네, 그렇죠. 또 파이팅해서. 줍줍하는 기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일단 전해드리자면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이더질라 지분을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도 이제 좀 코마웃에 다른 걸로 제가 봤는데 네. 지난해 8월 투자했던 이 지분 5에서 6%를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급락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 이더질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더리움 DAT 전략을 채택을 해서 이더리움을 꾸준히 사들였지만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더리움이 좀 하락하니까 수차례 보유 이더리움을 매각했고요. 네. 최근에는 아예 DAT 전략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 토크나 RWA로 방향을 틀었고요. 네. 자회사 이더질라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세워서 아예 항공기 엔진 2개를 사들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회사 측은 아예 앞으로의 가치를 RWA 토크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이 현금 흐름 성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더리움 가격 급락에 의해서 트레저리 베팅을 접는 실질적인 사례가 나온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에 투자한 기업 역시 좀 발을 뺀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악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바로 이더리움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이더리움 재단 2026년 우선순위 양자내성 가스한도 1억 상향도 추진인데 이더리움 재단이 기술 로드맵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푸사카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가격대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좀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포인트입니까? 네, 그래도 가격은 안 좋지만 기술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고요. 그쵸. 이더리움 재단이 지난 18일 2026년 프로토콜 우선순위를 공개하면서 이 보안, 검열, 저항 그리고 이 네트워크 복원력 세 축을 중심으로 레이어 1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이 1조 달러 규모의 보안 프로젝트 일환으로 양자 내성 강화를 추진하고 올해 예정된 2번의 메인넷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재단은 지난달 포스트 양자 컴퓨팅 전담 조직을 좀 꾸린 상태입니다. 또 가스 한도 상향을 추진하면서 1억 달러 이상으로 좀 가스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목표도 제시가 됐는데요. 업그레이드도 올 상반기 글램스테르담 그리고 하반기에는 해고타를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다만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술보다는 이 당장 가격과 수급에 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로드맵이 좀 즉각적으로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적 측면에서는 지금 나쁘지만 어쨌든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나중에 AI 시대 때 이 암호화폐가 같이 연동돼서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필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조명받는 날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여쭤보기가 무서워요. 이게 이더리움은 온체인 데이터 어떤가요? 네, 대표님. 지금 이더리움의 온체인을 좀 네. 보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알트코인에 대한 상황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이 경색됐다라는 표현이 조금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알트코인들이 고점 대비해서 83%가 대부분 50선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50주선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장기 추세로 가는 이 시작점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장기 추세적인 관점에서 약세에 진입해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2월 7일 같은 경우는 전체 알트코인 중에 92%가 이 50주선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말 그대로 모든 시장의 코인들이 전부 다 장기적인 추세에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건 역시나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50%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다른 시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지난 2024년 3월에는 50주선 아래 비율인 알트코인들이 전체 시장의 6% 그리고 12월에는 7%였는데 지금 그 비율이 83%까지 증가가 됐다는 건 확실한 눈을 흐릿하게 뜨고 봐도 이거는 약세장이 맞다라는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결국 알트코인들은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주말 사이에 지금 이란 공습까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일단 열어둬야 된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연준의 스탠스라던가 그리고 유동성의 제약 이런 부분들이 알트코인들의 유동성을 말 그대로 메마르게 하는 주요 원인들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온체인적으로 조금 긍정의 소식들이 있기는 합니다. 비트는 없었는데? 비트는 없었습니다. 비트는 고래들이 지금 바이낸스로 엄청난 물량들을 던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나라는 시그널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이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이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주소, 이 거래들이 얼마 정도 실현 가격 위에서 혹은 아래에서 매집을 하냐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으고 있었던 고래들이 샀었던 평균 단가보다 더 저점까지 떨어졌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여기에서의 가능성은 뭐가 있냐?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고래들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풀이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긍정 신호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추가적으로 매집을 한다는 건 어쨌든 롱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기회다라는 포지션으로 인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긍정 시그널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다만 해당 지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축적을 해왔었던 매집 고래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또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계속해서 열어놓고 뭐 파생 쪽이나 거시 변수를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에 팬심이 있는 고래들만 좀 매집하고 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고래들은 그래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물량이 증가되고 있었음에도 가격 하락이 그래서 있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거래소 물량을 보면은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가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는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더리움도 사실 추세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단기와 장기 추세를 모두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추세선 아래에서 가격 형성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급이 감소되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공급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수요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래소 안에서 물량이 없어서 그러니까 공급은 최악이네. 감소가 됐는데 물량은 없는데 그 몇 개 남지 않은 물량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군가 사려고 줄을 서 있어야 이제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 살래 해서 나는 50에 팔게, 나 60, 7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데 공급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읽혀서 다 다른 곳에 계시죠. 국내장, 금, 은 앞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생 상품 쪽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고 뭐 펀딩 구조라던가 현물 매수 부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앵커님이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투자 자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지금 시장에 좀 짙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란과 미국 등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있을 때 지금 뭐 누가 비트코인 사겠어요. 지금은 확실한 안전자산, 뭐 금이라던가 달러라던가 아니면 그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국내 투자자분들은 불기둥을 매일 세우고 있는 국내 증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 지금 그리고 세계적인 그 불확실성 지표도 역대 최고치 코로나 때보다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더리움 지금 삼각형 끝자락까지 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가적인 에너지 축적 구간에 더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본다면 지금은 1,900달러인데 이 1,000달러를 주요 지지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삼각형의 상단을 돌파해서 2,400달러 선까지 일단 반등이 가능할지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XRP,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인이죠.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알트 투심 5년 만에 최악. 오늘 최악이라는 말을 한 10번 듣는 것 같은데 XRP도 관심 이탈 영향권에 있다.
앞서 알트장의 투심이 무너졌다는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XRP도 이 흐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그 포인트인데요. 사실 알트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다 없다 보니까 이 XRP, 알트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향권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크립토컨트 데이터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작 누적 매도 압력이요. 2,0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 이게 2021년 이후 가장 강력한 순매도 수준인데요. 안드리 파우잔 아지마 비트루 리서치 총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이탈과 수요 부재로 해석했습니다. 이 기관은 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만 집중하고 있고 지금 하락은 기관과 개인의 동반 이탈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일방적인 투매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심 환경이면 당연히 이 알트 대장인 XRP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지금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떠난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격뿐 아니라 뭐 실제 네트워크 지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XRP의 네트워크 활성 주소 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26%나 감소해서 4778개까지 떨어졌고요. 수수료와 소각되는 수량도 75%가량 급감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결제 수요와 이용률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로 좀 해석될 수 있고요. 특히 새로 도입된 개발 도구가 메인넷 기능과 호환성 문제로 비판을 받으면서 기술적 신뢰 논란까지 겹친 상태라 좀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XRP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죠? 미 애리조나주 XRP 공공 보유 추진 법안 재무위 통과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호재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도 빡빡 긁어가지고 그나마 좀 호재성. 긍정적인 호재성 이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주기 위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미국 애리조나주가 XRP를 주정부 차원에서 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한 단계 통과시켰다는 소식인데요.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이 4대2로 통과시킨 상황이고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정부는 압수하거나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ETF 같은 규제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 공공 부분이 이 가상자산을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다만 시행되기까지는 조금 더 많은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로 최종 통과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암호화폐가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과거와 다르게 정부 기관이나 기관에서 좀 채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자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은주 대표님, 리플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특이한 상황 혹시 있을까요? 얘도 안 좋은가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로 공급 압박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유입이 급증되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과 달리 XRP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좀 이런 대규모 이체들이 있으면 이 시장의 좀 포지션이 변화된다라는 시그널로 읽히면서 예를 들어 지금이 약세장이면 오히려 반대로 강세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반대의 지표로 좀 읽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거래소로 유입량이 좀 급증되면서 변동성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XRP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유입이 급증되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 달러 유동성은 감소하고 있고 XRP 자체에 대한 유동성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깊이가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플립, 한 번에 전환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 반응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변동성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성이 뭐 물론 위로 나와주면 좋겠지만 아래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추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로도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좀 희망 회로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고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바이낸스로 계속해서 물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고래들의 누적 유입액이 보시면 한 번에 확
스파크가 친 게 아니라 쭉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네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단발성으로 고래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래들의 어떠한 의도가 있다. 근데 그 의도가 XRP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장 안에서 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자산을 재배치하기 위한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앞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고래들이 대규모로 거래소로 이체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단순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좀 판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상승 전환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분석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거래소 내 공급 비율은 또 급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로 이렇게 대규모로 이체를 했으면 안에 물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소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물량들은 어디로 갔냐?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장기 보관 목적을 가지고 뭐 개인 월렛으로 이동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매집에 대한 신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거래소로 대규모 이체한 게 체크가 되고 거래소 안에 공급 물량이 쭉 올라가면은 이제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풀이를 해야 되지만 거래소 안에 물량이 그대로 쭉쭉쭉쭉 흡수가 돼서 또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 선순환 구조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래들의 좀 자산 재배치라는 전략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고래들이 대규모로 이체를 하게 되면 어쨌든 거래량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은 확실히 에너지를 모아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생 쪽에 대한 데이터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거시 변수가 일단 XRP에게도 가장 중요한 변동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하락 채널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저항에 압박을 받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의 채널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일단 1.8달러를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돌파가 된다면 채널이 붕괴가 되면서 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네. 그나마 XRP는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이슈와 차트 분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20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봅니다.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이죠. 네, 급등 코인 확인해 주시죠. 네, 과연 휴미디파이 16% 상승 중에 있고 바이오 프로토콜은 50%, 그리고 아즈텍 73.8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가는 코인들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코인들 보면 많이 꺾였다가 잠깐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인 레이더에 포착된 코인은 제로지인데 수영 기자, 제로지 요즘 영지식 증명 뭐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코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코인인데요. 이 AI가 돌아갈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중앙화 서비스의 높은 비용과 이 데이터 검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분산형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로지 토큰 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제로지 토큰은 이 네트워크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AI 연산을 제공하는 참여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AI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핵심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로지 어떤 토큰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는데 은주 대표님, 기술적으로 분석을 봤을 때 제로지의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고점 대비 뭐 80% 가까이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 장기 하락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 하락에 대한 시그널 지난 12월까지였고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에 보여줬던 저점이 이 하락에 대한 정말 최고 바닥,
이제 우리가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이제 올해 거래량이 좀 급증했던 부분을 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저점이 됐을 때 대량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 좀 일부 세력들이 저점에 대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좀 분석으로 풀이를 해서 아직 기술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주요 저항선만 돌파한다면 저점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저항 구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레이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거래량과 가격이 좀 붙은 코인인데 오늘의 코인백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일지 엑시 인피니티인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관련 코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입니까? 이 웹3 게임의 사실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존재인데 게임을 하면서 사실 돈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페페 이런 개구리 게임으로 돈 버는 그런 구조랑 비슷한 거죠? 네, P2E를 사실 가장 먼저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Play to Earn이라고 하죠. 이 모델을 최초로 도입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이 엑시라는 캐릭터를 좀 키우고 전투를 하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키우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그러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실제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게임에서 얻은 캐릭터나 이 아이템은 NFT 형태로 좀 소유할 수도 있고요. 이를 거래소나 마켓에서 판매를 해서 실제 수익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성장을 이끈 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AXS 토큰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이 AXS,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계의 핵심 토큰이고요. 게임 보상, 그리고 아이템 구매,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능을 담당하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 시장에서 앞으로의 이 암호화폐, 토큰 시장이 좀 더 성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도 그중 하나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 대표님. 이 엑시 인피니티 온체인 데이터로 짚어본 가격 상황 어떨까요? 네, 지금 뭐 고점이었을 때는 $150를 돌파했었고요. 지금 가격이 $1입니다. 150배가 너무 위험하네요. 네, $1인데 원래 고점 150불. 직전 불장 때 이제 엄청난 고점을 찍었었던 대표적인 코인이었고요. 지금은 말 그대로 바닥에서 차트가 기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금 데드크로스까지 발생이 되면서 $1지만 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달러, 2.5달러의 단기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지지가 나온다면 1.35달러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1.35달러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오히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보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프로젝트로만 좀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시 인피니티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경코인 방송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불장이라 막 댄스 공약도 걸면서 하하호호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찾아온 암호화폐의 겨울, 이 난관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서 언젠간 그때 살아 했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